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이 가제시문은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돼 있어요. 그죠? 뭐 단면에 함수를 잡아서 그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전체의 그 정의죠. 사실 뭐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가제시문은 일단 회전체가 나왔습니다. 회전체의 부피죠. 회전체의 부피는 적분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 나제시문인데요. 자, 여기 이제 뭐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면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면띠. 자, 요거 여러분들 조금 별표 하나 붙여놓고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인데요. 상위권대에서는 이 구면띠의 넓이가 지금 2파이 r h다라고 여기서 이제 주어져 있어요. 이 제시문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왜 2파이 r h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상위권대라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지금 요거 이제 우리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하긴 합니다.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문제는, 자, 그림이 좀 어색해서 지우고 좀 다시 그렸어요. 자, 여기 이제 반원만 이제 위에다 얹었습니다. 반원만 위에다 얹었을 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당히 쪼개서 모양을 보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쪼갰다고 합시다. 요 폭만큼이요. 자, 그럼 요 폭을 우리가 뭐 h로 놓고요. h로 놓고요.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 요 길이가 이제 회전하면서 이게 구면띠를 이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할게요. 이걸 델타 L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사실 H가 델타 X가 되겠죠. 여기 델타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으로 이렇게 Y 값을 적용했을 때 요 점선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델타 Y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델타 L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델타 X와 델타 Y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델타 x로 델타 x 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얘가 1 플러스 이제 여기 델타 x 제곱분의 델타 y 제곱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f 프라임의 제곱의 x가 됩니다. 자,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요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좀 선생님도 할 말이 좀 더 많아요. 설명하려면 좀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구면띠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만 여러분이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 구분구적법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직선으로 이어서 근사시키는 방법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구간이 쪼개질수록 이거를 직사각형 형태로 근사시켰을 때 오차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직선으로 연결시켜서 접근해야 이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면띠의 넓이를 유도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펼쳐보면은 사실 요 폭 H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요 폭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를 직선으로 봐서 띠 형태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띠 형태로 일단 근사를 시킵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폭을 우리가 뭐 델타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파이의 fx가 되겠죠. 요 높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돼요, 모양이. 자, 그러면 요 넓이 여기는 이제 뭐 요 길이는 뭐 델타 L이 될 거고요. 그죠? 요 넓이를 우리가 델타 S라고 한다면 델타 S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x에 이걸 직사각형으로 근사시켰다 그랬으니까 델타 L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요것은 2파이 fx의 델타 L이 루트 델타 x의 제곱인데요. 이건 좀 이따가 자, 1 플러스 f 프라임의 x의 제곱이 돼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지웠냐면 이 바깥으로 빼려고 합니다. 지금 델타 x를 바깥으로 빼려고요. 그래서 이걸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원 자체가요. 이걸 이제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제 함수화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우리가 fx 써먹었죠. 사실은 이것이 루트 이게 반원이기 때문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f'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미분합니다. f'을. 그러면 이 모양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그래서 이 f'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제곱이 되고요. 1 더해주고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진행해 보시면 이 델타 S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로 2파이 fx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리를 해보시면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가 풀려서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1과 통분을 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돼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제곱이 서로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루트 분모가 루트 r제곱 f제곱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데 이 fx가 지금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x랑 이 분모가 지워져요. 그럼 여기가 루트 r제곱인데 이게 루트를 풀고 나오니까 이것이 2파이 r의 dx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아직 델타 x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델타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ds로 정리를 한다면 2파이 r의 dx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넓이에 대한 이 ds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갈까요? 공간이 좀 모자르니까. 자,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니까 요 폭을 a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a부터 a 플러스 h까지 ds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ds가 a부터 a 플러스 h까지 2파이 r의 dx이기 때문에 자, 적분을 하면 2파이 r의 여기 이제 x가 되겠죠. x가 되고 그거에 a 플러스 h에서 a를 대입한 걸 빼니까 이것이 2파이 r의 h가 돼서 이것이 구면띠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똑같이 요거를 만약에 이 전체 0부터 반지름까지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ds를 하게 되면 이것은 0부터 r까지 ds의 2배가 되고요. 그죠? 그죠?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2파이 r에 0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파이 r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2파이 r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니까 4파이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되고 얘가 0에서 r까지가 되니까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4파이 r 제곱이 돼서 건널비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면띠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 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좀 상위권대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 구면띠의 넓이가 주어진 거죠. 그죠? 따로 이걸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한번 쭉 설명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과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즈시문은 뭐 부피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뭐 넓이에 대한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논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논제 1번이 수리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주의 깊게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힌트만 잠깐 줄게요. 자, 먼저 1번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두 개의 구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 있대. 자, 그랬을 때 두 구의 중심거리가 2s라고 했을 때요. 이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라요. 자, 근데 지금 이 모양이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점선 없이 그린다면 이렇게 구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오뚜기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입체 도형입니다. 자,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부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얘와 똑같기 때문에 이 한쪽 거 구해서 우리가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부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를 원점으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r로 보고 여기를 r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라 그랬으니까 요 반이 요렇게 되면 요 길이가 s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부터 s까지 요 부분에 대한 회전체 적분을 통해서 구해내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건널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 가운데 요 중심점이 있을 거예요. 각 구에. 그죠?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 잘라보면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더하게 되면 완전한 구가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의 건널비 4파이r 제곱에다가 자, 요 부분은 구면띠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 제시문 나에 주어져 있던 그래서 그거 2배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면띠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두 번째 문제부터는 조금 문제가 돼요. 자, 둘 다 S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수로 놨을 때 최대가 되는 중심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선생님도 요게 조금 문제 풀다가 좀 에러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 정리가 어렵더라고. 자, 근데 힌트를 하나 줄 테니까 이 VS가 S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3차식으로 나옵니다. S에 대한 3차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 VS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 VS가 인수분해가 돼요. 요걸 인수분해 해보시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체도형을 만드는 두 구의 중심거리가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피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순간에 중심거리와 건널비가 가장 느리게 증가하는 순간에 중심거리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중심거리가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dsdt죠. 중심거리가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 그죠? 이게 중심거리의 증가 속도예요.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dsdt가 어떤 k라는 상수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두 구 사이의 중심거리가 ES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것이 일정하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피의 증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dv dt를 구하는 형태겠죠. dv dt.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dsdt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dv ds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dsdt를 곱하는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vs는 s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v를 s로 미분해서 여기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로 두시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널비도 dA dt, 건널비의 증가 속도, 이것은 dA ds를 ds dt로 곱해서 이렇게 모양 잡아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형태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요것이 원이 계속 이동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다 이제 뭉개져서요. 마치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둥글둥글, 그죠? 동글동글 이렇게 쭉 되면 폭이 계속 좁아집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이렇게 반구가 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의 어떤 건널비를 찾아라, 건널비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될 거고요. 구면띠를 그냥 6대까지 한꺼번에 적용해 버리면 사실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점이 24점이나 되니까 이거 전체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해서 답만 딱 쓰면 아마 점수를 그렇게 안 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시간 잠깐 한번 줄 테니까 찬찬하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은 일단 부피 같은 경우는 요 부피를 구해서 요 부분의 회전치 부피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r부터 s까지 여기 파이에 요 식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 씌운 건데 제곱을 하니까 이제 루트 벗겨졌겠죠? 그 다음에 2 앞으로 나갈 거고요. 2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d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3분의 2파이에 여기가 2r 세제곱 더하기 3r 제곱의 s 마이너스 s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vs입니다. 그래서 이 vs는 s에 관한 3차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S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 쪼갰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하면 완전한 9가 되죠. 그래서 일단 그 건널비 4파이 r 제곱에다가 구면띠가 높이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신다면 S예요. 그죠? 그러니까 2파이 RS. 그죠? 이것이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4파이 R에 R 플러스 S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힌트 줬던 것처럼 이 VS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찾아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VS가요, 인수분해 된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 된다는 건 뭐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VS를 AS로 나눈 형태에서 분모는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요. 4파이 R에 R 플러스 S 형태로 집어넣어 버리고요. 자, 이 분자 VS를 S에 대해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 모양이 3분의 2파이에다가 R 플러스 S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2R 마이너스 S가 돼요. 자, 그러면 R 플러스 S가 하나하나 지워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6R분의 S 플러스 R에 S 마이너스 2R이 나와요. 자, 요건 이제 순서 바꾸면서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여기 상수 정리 다 했고요. 자,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이 R은 상수죠. R은 상수로 보셔야 되고 S가 이제 변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 S가 얼마일 때? 2분의 R일 때. 그죠? 2분의 R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뭐 미분을 이용하는 문제니까요. 아까 여기까지 힌트 줬고요. 자, V를 S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3분의 2파이에 여기가 3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S제곱이 되고요. ds dt는 뭐 K라고 둘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dA dt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4파이 R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가 됩니다. 그죠? 곱하기 형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중심거리가 S이기 때문에 S는 절대 0하고 R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거, 즉 dv dt 얘는 어쨌든 요게 이제 S에 대한 형태가 뭐 요게 상수기 때문에요. 그죠? S가 최대가 되려면 S가 0입니다. 그죠? 0일 때 최대가 되고요. 최대가 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건널비의 증가속도. 그죠? 건널비의 증가속도는 이 자체가 S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S에 상관없이 뭐하다? 일정하다. 그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자, 4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건 뭐 그림 그리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일단 한번 뭐 도전해 본다면, 자,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어쨌든 K가 1부터 N까지니까 K가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2의 마이너스 1이 돼서 2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은요. 마이너스 2,0이 중심이 되고요. 그죠? 뭐 이건 이제 공간이지만 사실 공간에 있는 구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루긴 좀 어려우니까 평면으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만한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이만한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2가 되면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이제 1이 되니까 그 다음 O2가 여기 있어요. O2가 여기 있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원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중심이에요. O3가.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한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4가 되면 4분의 1이 중심이니까요. O3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먼저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9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고요. 무한히 본다면 당연히 원점으로 올 테니까 이쪽에 반원 형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바깥쪽 모양을 보면 뭐 약간 그 지렁이 같은 모양의 그죠?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건널비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한 방에 해결하려면 어차피 아까 구면띠의 넓이가 2파이 RH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파이 RH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것이 뭐 구면띠니까 여기다가 H가 2일 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이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전체 높이로 본다면 여기 2가 들어가면서 건널비 4파이 R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도형도 여기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보면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위치에서부터 이쪽에 1까지의 위치예요. 그죠? 이게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중심일 때 여기까지 그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폭이 사실은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4를 집어넣어 버리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8파이로 그냥 나오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24점을 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일단 A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려봤어요. A1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가 겹쳐지니까요. 뭐 이렇게 두 개 겹쳐져서 이제 이 부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된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3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죠? 원이 이렇게 겹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짧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건널비를 구해보면요, 반지름이 1이라는 가정하에서 얘는 4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중심거리가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과 이 부분 4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면띠 여기 가운데 잘라가지고요. 구면띠로 계산해 보시면 2파이의 2분의 1이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 A3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제 잘라내고 이 가운데 이제 구면띠로 계산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요게 4파이에 그 다음에 2파이에 2분의 1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파이에 4분의 1이 두 개가 돼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쭉 풀어가지고 AN까지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AN을 계산해 보시면 4파이에 2파이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마지막이 2에 n-2분의 1까지 이렇게 돼요. AN이.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이제 그거 이용해서 극한 적용해서 마무리 해보시면 이것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8파이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면서요, 조금 다른 학생들하고의 변별력을 위해서 그냥 통째로 한 방에 아까 설명했던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옆에다가 별도로 같이 서술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똑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모범 답안에 좀 더 가까운 점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요 4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구면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선생님은 판단을 해요. 이 문제는 꼭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요.